안녕하세요. 이미소 쌤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좋을지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러한 물음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이미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정해진 경우라도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금이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세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의 세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개인 사업자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법인 사업자는 세율이 낮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데 관리하기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세율은 6%부터 45%까지 누진 세율 구조죠. 즉 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그 세율이 꽤 높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도 세금을 내죠. 우리가 소득세를 내는데 매달 원천 징수로 조금씩 먼저 떼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물론 이제 직전 연도 세금에 따라서 중간에 중간 내납을 1회 정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보통 매년 5월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체감하는 이 세금이 훨씬 크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개인 사업자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회사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서 내가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부채도 모두 나의 것이고 이익에 대한 세금도 나의 부담으로 개인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즉 모든 소득을 종합을 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사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임대소득이 있거나 또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이런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양도세나 퇴직세 이런 것들도 다 소득세인데 이런 종합소득세 합산이 될까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소득세는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 일시에 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법인 여행사의 세금을 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주주가 자본을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죠. 주주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사의 경영은 대표이사가 합니다. 이 회사, 즉 법인의 소득이나 부채는 법인 자체의 것이지 이 대표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법인 여행사를 운영하게 되면은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 먼저 법인의 수익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법인의 수익은 근로자와 주주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대표자도 월급을 받는 임원이죠. 그래서 대표자의 급여를 정해서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의 이익, 즉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이 법인세율을 보면은 이 당기순이익이 2억 이하는 9%, 지방소득세까지 해도 9.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작다 이런 개념이 일반적인 것이죠. 물론 법인세율도 누진세율 구조라서 2억이 초과하고 200억 이하는 19%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기는 하지만은 보통은 당기순이익 2억 이하의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법인세율은 10% 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표자가 가져가는 급여에 대해서 또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나서 남은 이익에 대한 이익잉여금 여기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분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분배를 하는 게 바로 배당이라고 하고요. 이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 3가지 세금이 법인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근로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의 소득을 배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한다면은 단순히 법인세율이 종합세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인사업자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보통 개인사업자로 하다가 나중에 매출이 커지고 세금이 좀 부담되는 시점이 오면은 저절로 법인으로 전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시게 돼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금이라는 게 꼭 법인에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종합소득세, 즉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일시에 과세가 되면서 좀 자금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이제 세율 구간이 한 24%만 되더라도 이제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법인 사업자가 이 소득을 유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데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외적인 신용도나 또 사업상 필요성, 신뢰성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은 나와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관리할 때도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등기 같은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고 관리도 법인에 비해서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여행사로 하는 경우랑 법인 여행사로 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본격적으로 여행사의 부가세 문제라든지 좀 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